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약 중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2025년 이제 도표인데 검찰청 자료입니다. 최근에는 20대 마약 환자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요. 40대, 50대가 가장 많았었고요. 젊어질수록 오히려 줄어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25년 지금 현재 상황 보면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 이유는 인터넷 때문에 그 핸드폰 때문이란 이유도 많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들도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봅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넘어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도 20대가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알코올 중독을 넘어서 이제 마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클럽 문화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마약 중독으로 상담들이 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대부분 다 클럽에서 지인들의 권유에 의해서 시작했다라는 말들이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 문화랑 연관이 있고 또 뭐 핸드폰에서 던지기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역시 핸드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0대 넘어가면서 환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사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경기가 가장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벌만이 가장 능사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예를 듭니다. 중국이 예전에 오래전에 그 영국과 마약 전쟁을 했다가 망했는데 그 이후로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중국은 이제 마약 환자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면은 저도 봐도 설득력이 꽤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초범인 경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대부분 봐줘요. 기소유예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봐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거꾸로 처벌을 너무 약하게 함으로써 이 마약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게 마약이 얼마나 큰 위험한 병인지를 범죄인지를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영향이 너무 강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냐?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은 오히려 강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증으로 넘어간 환자들은요. 자기가 끊고 싶어도 끊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한 금단 현상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치료를 해준 뒤에 처벌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 거지. 뭐 치료도 없이 무조건 처벌한다? 아무 소용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초범일수록 초반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범일수록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초범이 지난 사람은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든지 말든지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된다. 무조건 다 봐줘요. 뭐 초범이다 싶으면 다 어리다 싶으면 다 봐줍니다. 기소유예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중증인 사람들은 치료를 하나도 해주지를 않아요. 병원에 지금 우리나라에 17개의 병원이 지정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3개 병원만 환자를 받고 나머지는 환자 수가 제로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치료가 지금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처벌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은 누가 치료받으러 가느냐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일리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병원에서 무조건 환자를 이렇게 고소 또는 고발하게끔 의무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의사한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라. 신고 안 하면 의사가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의 비밀을 계속해서 보장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원래 의료법은 비밀 보장이 의료법이거든요. 둘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 의료법을 존중해주고 의사한테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은 환자들이 병원 치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죠. 무조건 가두려고 그러고 무조건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알코올 중독도 무조건 병원에 가두려고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외래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꾸 알린다면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도 병원을 찾듯이 마약 중독 환자도 무조건 신고되고 뭐 처벌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보호가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마약 환자들은요 오히려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
알코올 중독은요. 치료받을 의지 자체가 없어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술 많이 마시면 박수 쳐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 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중증이 돼 가지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괴로울 때 돼서야 좀 끊어 볼까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마약 중독은요. 이건 본인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마약을 끊고 싶어 합니다. 다. 초범이든 중범이든 다 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약 중독은 치료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마약 환자를 진료하면은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 쪽으로 어떻게 권하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아마 진료를 보면은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국가의 뭐 인터넷에 이렇게 정보가 나가는 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뭐 양방 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방 쪽에서는 지금 이게 다 비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다 뭐 신고 같은 절차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저희 한의원 컴퓨터 안에만 존재할 뿐이지 인터넷으로 외부 유출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뭘 누가 와 가지고 저희 한의원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들고 도망치면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 빼놓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치료약이 없다. 치료법이 없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지만으로 해야 된다. 영적인 능력으로만 해야 된다. 다른 건 다 엉터리고 거짓이고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대 교과서에도 마약에 관한 치료약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치료약이 없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자포자기를 하고 아예 치료 자체를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관한 치료약으로 어떻게 해보자라고 살살 바꾸고 있더라고요. 또는 뭐 의료용 대마를 해서 요걸 좀 써보라고 해보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빨간 뚜껑 소주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한테 캔 맥주를 주면서 이거로 좀 먹고 참아라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마약 중독이건 알코올 중독이건 단번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단번에 끊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 쉽게 단주 단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천히 줄이면서 견뎌가면서 서서히 줄여보자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천히 줄여보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 약들을 먹어가면서 천천히 줄여보자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믿으면 다 끝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단번에 끊겠다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네, 알코올 해독하냐, 이 마약 해독하냐 복용하시면요.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3, 4일만 지나도 편안해져요. 너무너무 야, 편안해져서 쉽게 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지나도 돼요. 1, 2주만 지나면 본인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단주 단약을 하고 싶으신 분은 알코올 해독 한약 또는 마약 해독 한약을 믿고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2주만 복용해 보세요. 그리고 판단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무조건 격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언제 격리해야 되냐면 흉기난동, 방화, 그다음 성폭행, 음주운전이 너무 심한 경우는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주변에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